자, 요거 지금 교재가 83쪽인데 여기 아버지랑 아들 나이 잡는 거 이런 거를 좀 너희가 헷갈려하는 것 같아서 볼게. 자, 현재 수연이 나이는 삼촌 나이보다 16살이 적대요. 그래서 삼촌 나이를 X라고 하면은 수연이 나이는 X 빼기 16 여기까지 됐지. 그치? 그런데 4년 후에는 삼촌 나이가 수연이 나이 2배가 되잖아. 그럼 4년 후에 삼촌 나이는 X에다 4를 더하면 되지. 근데 수연이 4년 후에 수연이 나이는 어떻게 돼? X 빼기 16에다가 얘들아 4를 더하면 16에만 4를 더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6에 4를 더해주니까 x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 맞니? 이렇게 돼야 된다. x 빼기 20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방정식을 세울 때 방정식 세우면은 삼촌 나이가 수연이 나이 2배가 된다 그랬으니까 수연이 나이 x 빼기 12의 2배가 삼촌 나이 x 플러스 4와 같다 하고 식세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17번도 자 현재 아버지랑 아들 나이의 합이 58이래. 그래서 아버지 나이를 x라고 잡았거든. 그럼 아들 나이는 어떻게 잡을까? 아들 나이 두 개를 더해서 58이니까 58 빼기 x라고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3년 후에는 아버지 나이가 아들 나이 3배가 된대. 그러면 3년 후에 아버지 나이는 모두들 다 잘 잡았어. x에다 3을 더해서 x 플러스 3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3년 후에 아들 나이는 58 빼기 x에다가 플러스 3을 해줘야 되지. 그래서 이거 두 개 계산해가지고 61 빼기 x 되는 걸 했죠. 이렇게 식을 세워줘야 되고 그러면 방정식이 61 빼기 x 등식을 세워줘야 되니까 이것의 몇 배가? 3배였어요. 그러면 3배가 바로 아버지 나이 x 플러스 3과 같다 해서 식을 세워줘야 되죠. 그러니까 방정식 푸는 건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면서 식 세우기 좀 어려웠던 문제 있으면 얘기해볼까? 어떤 문제 좀 어려웠니? 나머지는 다 됐어? 몇 쪽에 몇 번? 나머지는 할 수 있겠어? 재민이 숙제 안 돼요. 재민이가 오늘 교재를 안 가져왔대. 그래서 내일 공사만 할게. 안 했어요. 저 봤어요. 저 했어요. 이거 언제 왔는데? 어제. 우리 어제 안 만났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없어? 되겠어? 지나가기 전에 얘기해라 빨리. 후회하지 말고 별표 낸 거 내가 몇 개 봤는데 진짜 다 했어요. 아니 이해했어요. 진짜 다 했어요. 아니 숙제 한 부분까지 해서 숙제 한 부분까지 해서 20 몇 쪽이지? 이거 왜 안 해? 84쪽 24번. 오케이. 자, 윗변의 길이가 10이고요. 아랫변 길이가 8일, 높이가 4인 사다리 꼴에서 아랫변 길이를 줄였대. 그랬더니 그 넓이가 처음 넓이보다 8제곱센티미터만큼 줄었대. 그래서 아랫변 길이는 몇 센티미터만큼 줄였습니까? 했으니까 자 아랫변 길이를 이 너희 서술형 쓰는 것대로 선생님 풀이해 주는 거야. 아랫변 길이를 x 센티미터만큼 줄이면 자 줄이면요 아랫변 길이가 원래 8이지 그치 그러면 8에서 x만큼 줄였으니까 줄였다고 하면 줄이면 줄였다고 줄인다고 하고 가정하면 자 처음 넓이는 어떻게 되죠? 처음 넓이는 윗변 길이 10 더하기 아랫변 8 우리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니까 곱하기 4 나누기 1을 해줘야 되지 그 말인데 18 곱하기 2가 되니까 36 자 그런데 이제 바뀐 넓이 그죠 바뀐 넓이는 윗변 길이는 그대로니까 10 더하기 아랫변 길이는 원래 8이었는데 x만큼 줄였으니까 8 빼기 x가 되겠지? 높이는 4 그리고 나누기 2 해줘야 돼요. 그럼 이 식을 좀 간단하게 해주면은 4 나누기 2가 2니까 2 10 더하기 8 하면 18 빼기 x지. 그랬더니 처음 넓이보다 8만큼이 줄었다고 했거든. 그러면 바뀐 넓이 2 곱하기 18 마이너스 x는
처음 넓이가 36인데 36에서 8만큼 줄였으니까 빼기 8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곱해주면은 36 빼기 2x는 36에서 8 빼면 얼마고? 아니면 이거 36 빼기 8 그대로 쓰자. 양변에 36 빼주면 되지. 그러면 36 빼주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8이 남겠지? 그럼 x를 구하려면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되니까 x는 4겠죠. 그래서 몇 cm를 줄인 거냐면은 4cm를 줄인 거다. 그렇지. 또 혹시 또 다른 문제 있어? 다른 문제에서는 없으신가요? 좀 애매했던 문제도 없어? 넘어가면 될까? 넘어갑니다. 어떻게 답지도 없는데 어떡할게요? 모르는 거 빨리 선생님한테 물어. 30번. 30번. 자, 얘는 문제가 다음 연필의 수를 문자 x를 사용해서 나타내보자. x개의 연필꽂이에 연필꽂이 한 개, 두 개, 쭉쭉쭉쭉 가서 요 연필꽂이의 수가 x개. 근데 여기다 세 자루를 세 개씩. 여기도 세 개, 여기도 세 개. 그랬더니 마지막 연필꽂이에는 한 자루밖에 못 넣었대. 그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앞에 거. 제일 마지막 앞에 것까지는 세 개를 넣었거든. 근데 제일 끝에는 한 개밖에 못 넣었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전체 X개였는데 X개 중에서 세 개씩 들어간 연필꽂이의 개수는 한 개를 빼줘야 되겠지. 이해가니? 그러니까 X 빼기 한 개의 연필꽂이에 세 개씩 들어간 거지. 그럼 식이 어떻게 될까요? X 빼기 한 개의 연필꽂이에 세 개씩 들어갔고 연필이 한 자루가 더 있는 거니까 더하기 1 해주면 되겠지. 되겠어? 이렇게 접근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 세 개씩 다 꼽았다고 생각해. 세 개씩. 세 개씩 다 꼽으면 3x지. 그런데 끝에 몇 개가 모자랐니? 두 개가 모자랐으니까 빼기 2라고 표현해줘도 되겠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결국에 두 식은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그럼 나머지 이제 너희들이 다 고칠 수 있겠어? 되겠어? 자, 그러면 요거는 다음에 조금 이따가 붙이도록 하고 우리 오늘은 진도를 봅시다. 진도를. 우리 순서상과 좌표, 그쵸? 12 순서상과 좌표 여기 할 차례죠. 자, 우리가 첫 번째 직선 위의 점의 좌표는 어떻게 정하는가 했거든요. 어떻게 정하는가? 교재 펴스가요. 개념 점검 테스트 교재 12. 자, 그러면 직선 위의 점의 좌표는 어떻게 정하는가 했네요. 그쵸? 자, 직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그 점의 이름을 만약에 A라고 할게. 그러면은 여기 숫자가 1이었다고 하면 A 위에다가 여기 1을 적으면 되죠. 근데 여기 숫자가 뭔지 모르니까 그치? 여기 숫자를 A라고 둘까? 만약에. 아니면 X라고 둘까? 그럼 여기 X.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점에 해당하는 이름을 먼저 적고 적을 때는 보통 대문자로 적어요. 그 점의 이름을 대문자로 적고 괄호 안에 그 수직선 위에 있는 그 거기에 위치에 해당하는 숫자를 괄호 안에 적으면 돼. 됐죠? 이건 수직선. 수직선 안에는 그러니까 수직선에서는 이 어떤 직선 위에 점 하나로 표현한다는 거지. 점 하나로. 근데 평면 위의 점 어떻게 정하는지 한번 보자. 평면. 자, 평면 위의 점은요. 우리가 좌표 평면에도 표현해요. 그렇죠? 그래서 X축이 있고 X축이 있고 그리고 Y축이 있지. Y축이 있고 자, X축과 Y축과의 교점을 원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원점. 그리고 오른쪽 한 칸 관계 1이고 뭐 2고 뭐 3이고 왼쪽 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런데 이제 위로 갔을 때 y 좌표가 플러스 1, 2,
3 이렇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이 평면 위에 만약에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2칸을 가고 위로 3칸을 올라간 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 점을 이렇게 찍고 이 점의 이름을 만약에 뭐 A라고 했다. 뭐 B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러면 그때는 이 점에 해당하는 X좌표, 자 X축과 만나는 요 점을 먼저 적고 그 다음 Y좌표를 적고 이렇게 적지. 그치? 그래서 평면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 어떻게 정한다고요? 무슨 좌표를 먼저 적고 X좌표를 먼저 적고 쉼표를 한 다음에 Y좌표를 적고 근데 이거 인된 방법은 따로 없어요. 그냥 2,3 이렇게 읽으면 돼요. 2,3 자, 그러면 연습 삼아서 몇 개만 더 해보자. 여기 X축 위에 있는 이 점은 그럼 어떻게 할까? 이 점의 이름을 내가 B라고 할게. 그럼 B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X좌표는 2인데 Y좌표는 위로도 밑으로도 안 내려갔으니까 그대로 0이겠지. 그치? 그럼 2,0이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점은 Y좌표가 항상 0이고 X좌표는 어떤 숫자로 정해지겠지. 자, 내가 만약에 Y축 위에 있는 요 3, 요거를 점 좌표를 C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C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X좌표가 0인 거예요. 그쵸? X좌표가 0이고 Y좌표는 3이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됐니? 자, 뭐 몇 개 더 연습할게. 만약에 X좌표가 마이너스 2고 Y좌표가 마이너스 1이 만나는 이 점의 좌표를 내가 D라고 하면은 D점의 좌표는 어떻게 한다고?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을 먼저 적고 Y좌표 마이너스 1을 적으면 돼요. 되겠지? 자, 그러면 3번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지. 자, 그럼 먼저 좌표 평면의 그림부터 그려봐야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X축, Y축 찍고 원래는 양쪽이에요. 왜냐하면 직선이니까. 맞지? 원래는 이게 수직선이니까 직선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 근데 선생님 귀찮아서 빼먹었는데 X축, Y축 직선으로 표시해주고 자, 원점을 표시해주면 됩니다. 자, 원점은 보통 처음 정해진 점이잖아. 그래서 보통 오리지널 할 때 영어에서 오리지널 있지. 거기에서 제일 첫 글자 O를 따가지고 O라고 표현하거든. 원점. 자, 그러면 3,5라고 하는 것은 X좌표가 3이고 Y좌표가 5. 5인 점이 이렇게 쫙 만나는 점.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을 건데 요 점의 좌표가 바로 3,5인 거죠. 자,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1이 돼. 그러면 X좌표는 마이너스 2니까 왼쪽으로 간 거고 Y좌표는 1이니까 위로 간 거거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하고 Y는 1이 만나는 요 점의 좌표가 바로 B가 된다. B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1이에요. 자, C점의 좌표는 5,1이래. 그럼 X가 5가 되고 Y가 1이 돼요. 그쵸? 여기가 C겠지. 그래서 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그리세요 했으니까 요렇게 삼각형 그려줘야겠네. 자, 요 삼각형이 뭐라고 하는 거라고? 넓이를 계산하래. 요 삼각형의 넓이. 자, 그럼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지. 그치? 근데 여기서 밑변 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밑변이야. 그죠? 밑변. 근데 길이를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얘가 원점을 기준으로 하면 X좌표가 오니까 오른쪽으로 5칸 가고 왼쪽으로 2칸 간 거니까 전체 7칸 간 거 맞니? 이해갔니? 그래서 밑변 길이는 7이거든. 7. 이거 이해가? 너무 작나? 됐니?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일일이 세지 말고 자, 우리가 길이를 구한다고 하면 자, 여기가 만약에 2고 여기가 3이면 요 사이 거리는 1이지. 그러니까 길이를 구할 때는 오른쪽 점에서 왼쪽 점 좌표를 빼면 돼. 얘네 둘이는 Y좌표는 1로 똑같잖아요. 그렇죠? Y좌표는 1로 똑같으니까 X좌표의 차만큼이 바로 이 선분 길이겠지. 그래서 5에서 마이너스 2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요 길이가 7인 거야. 7.
자,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될까? 높이. 자, 지금 높이는 이 점 A의 Y좌표랑 상관이 있을 건데 얘가 이 X축 밑에서부터 5칸이 올라간 거거든. 그런데 요 길이만 재줘야 되잖아. 그럼 아까 여기 길이가 이 Y좌표가 1이었으니까 요 5칸에서 한 칸을 빼준 것만큼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높이라고 하는 것은 요 높이는 바로 4가 되겠죠. 4. 그러면 넓이를 구할 때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돼. 그래서 계산하면 14고 혹시라도 여기에 단위를 붙이고 싶은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 붙이면 안 돼요. 그렇죠? 좌표 평면에서 한 칸은 1cm가 아니지. 그렇지? 그래서 단위를 붙이면 안 돼요. 단위 붙이지 말고 그냥 14만 적으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선 두 개를 어떤 평면을 직선 두 개로 이렇게 나눠놨어. 요 평면을 X축과 Y축이 서로 직교, 수직으로 만나도록 이렇게 나눠놓은 것을 좌표 평면이라 해. 좌표 평면. 근데 이 좌표 평면으로 나누고 나니까 이 한 평면이 총 4부분으로 나누어지거든. 그쵸?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4분면이라고 해. 4분면. 자, 4분면 할때 요 사는 4개란 뜻이고 분은 나눌 분자. 그러니까 면을 4개로 나눈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자 우리가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은 출발이 여기서 출발하거든. 그래서 여기가 제 1사분면이라고 얘기해요. 제 1사분면. 그 다음에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되거든. 여기가 제 2사분면. 여기가 제 3사분면. 여기가 제 4사분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점피 A, B가 다음 각각의 사분면에 속할 때 A, B 부호를 한번 정해보세요 했잖아요. 그치? 얘들아 그러면 A라는 지금 점은 지금 어디 속하냐면 제1사분면에 속하지. 자 여기 다시 제1사분면. 자, 요 공간 안에 있을 때 이게가 제1사분면. 그런데 X축이나 Y축 위에 있는 이런 점들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거든. 자, 여기 공간에 있는 게 제1사분면. 여기는 제2사분면. 제자 붙여야 돼. 제2사분면. 두 번째 면이다. 그 뜻이고 여기는 제3사분면. 제자 붙여서 제3사분면. 여기가 제4사분면. 그렇거든. 그러면 제1사분면에 있는 점들의 특징을 살펴보자. 제1사분면에 있는 점은 원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고 또 원점에서부터 위로 가서 만난 점들이니까 X좌표랑 Y좌표가 둘 다 플러스겠지. 그치? 그래서 자, 제1사분면에 속할 때 A, B 부호는 A가 지금 X좌표인데 X좌표가 양수야. 0보다 커. 플러스야. B도 플러스야. 플러스다를 표현할 때는 0보다 크다라고 표현해줘야 되겠지? 됐니? 자, 그런데 2사분면 볼까? 2사분 여기 1이고 여기 2고 여기 3, 여기 4. 자, 2사분면은 X는 원점에서 왼쪽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지. 근데 Y는 원점에서 위로 갔으니까 플러스겠지. 그래서 X좌표는 0보다 작은 음수고 Y좌표가 0보다 큰 양수. 이렇게. 자, 3, 4분면에 있는 것은 원점에서 왼쪽으로 갔으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 Y좌표도 마이너스. 그래서 A가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아요. 자, 4, 4분면 위에 있는 점들은 X좌표는 플러스, Y좌표는 마이너스거든. 그래서 A는 0보다 크고 B는 부호가 0보다 작겠지.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치? 그림 그려보면 아는 거지. 오 그렇게 외웠니? 진짜 진짜 빠르네. 그렇게 외웠대. 이거를 이 플러스 플러스니까 풀풀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풀 이렇게 외우고 이거 맨날 쓸 때마다 애들 카더라. 이거 선생님 이거 웃는 기호 같다고 유유 이런 거 같다고 하면서 애들 카대. 자 됐죠? 자 근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머릿속에 그림 그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5번. X축 위의 점. X축 위의 점은
x의 부호는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만 b가 항상 뭐라고? y좌표가 0이라 그랬지. 그래서 딴 거 몰라도 그냥 b는 0이다 라고 적으면 돼. y좌표가 0이구나. y좌표가. 그러면 y축 위에 있는 점은 어떠느냐? y축 위에 있는 점은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누구는 항상 0이라고? x좌표는 항상 0이니까 a 값은 항상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점을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점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해볼게. 자, 대칭은 뭐냐면 데칼코마니 생각하면 되거든요. 미술에서 데칼코마니 해봤지, 그치? 종이 반 잡아가지고 오른쪽 나비 날개 그리면 탁 접으면 왼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 해봤니? 하실까요? 해봤겠죠? 초등학교 때 해봤죠? 초등학교 때 그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왜 없지? 자, 우리가 2,1이라고 하는 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2,1. 자, 2,1이라는 점이 있어요. 아우, 근데 너무 삐뚤하다. 그치만 어쩔 수 없어. 자, 2,1이 있어. 이것을 X축 대칭이동 해볼게. 자, 여기가 X축. X축 대칭이동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다 물감 묻히고 X축으로 종이를 접는 거야. 접으면 이 점이 어디로 갈까 그 말이야.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반대 방향으로 가서 여기 점이 찍히겠지. 요 길이 같도록. 그쵸? 그럼 이거의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 X좌표는 그대로 변함없이 2겠지. 근데 Y좌표가 어때요? 위로 한 칸 올라간 게 아니라 밑으로 한 칸 내려온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X축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떤 특징이 있어? X좌표는 그대로인데 Y좌표의 부호가 반대가 돼. 그치? X축 대칭 이동하면 X좌표는 그대로인데 Y좌표의 부호가 반대. 그러니까 플러스인 것이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인 게 플러스로. 절대값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것을 Y축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보자. 그럼 이번엔 종이를 요렇게 물감을 접는 거야. Y축으로. 그럼 이거는 같은 거리만큼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여기에 점이 딱 찍힐 거거든. 그러면 얘가 오른쪽 두 칸 간 게 아니라 왼쪽으로 두 칸 가게 되니까 여기 점의 좌표는 X좌표가 마이너스 2겠죠. Y좌표는 1 그대로겠지. 그래서 Y축 대칭 이동을 하면은 Y의 좌표는 그대로인데 X좌표가 부호가 반대가 돼. 그러니까 플러스인 것은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인 것은 플러스로 이렇게 바뀐다 그 말이지.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 하는 게 있거든요. 원점 대칭은 뭐냐면 점 대칭이야. 점 대칭. 자, 원점이 여기지. 여기 원점 0,0 여기를 원점이라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같은 거리만큼 180도 반대 방향으로 가서 찍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은 거죠. 그러면 얘는 오른쪽 두 칸을 위로 한 칸 올라간 것이 반대로 왼쪽 두 칸을 밑으로 한 칸 내려가게 되니까 이 점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니? 그래서 원점 대칭 이동을 하면 X의 부호도 바뀌고 Y좌표의 부호도 바뀝니다. 기억 좀 해주세요. X축 대칭 이동하면 누가 부호가 바뀌어? Y 부호가 바뀐다. Y축 대칭 이동하면 X좌표 부호가 바뀌고 원점 대칭 이동하면 둘 다 바뀌어요. 됐죠? 자, 그래서 PA, P라는 점인데 A, B를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면은 이제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고? Y 부호가 바뀌어서 A, 마이너스 B가 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된다고? X의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부호가 바뀐다. 둘 다. 자, 연습해볼까? 연습. 자, 어떤 점의 좌표가 P라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3이었대. 자, 요거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점 좌표 어떻게 되게? X축 대칭 이동하면 누구 보고 바뀐다고? Y 부호. 그러면 마이너스 2는 그대로고 Y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지. 됐니? Y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X의 부호가 바뀌어야 돼. Y 값은 그대로 3. Y 값을 바꾼 거 하면 안 돼. 원래 거 그대로 하고 X좌표의 부호가 바뀌니까 2,3.
자, 요 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한다고? 둘 다 바뀌어야 되잖아. 그럼 몇 콤마 몇 되니? 2 콤마 마이너스 3 되겠지. x도 보호 바꾸고 y도 보호 바꾸고. 응? 자, 6번. 자, a-b가 0보다 작고요. a 곱하기 b가 0보다 작을 때 다음 점의 좌표가 속하는 사분면을 한번 써보자 했거든. 자, 그러면 먼저 해석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부터 해석해야 되겠지. 이거부터 해석해볼까? 자, a 곱하기 b가 0보다 작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우선 a 곱하기 b가 0보다 작다는 것은 a, b의 부호가 서로 반대다. A가 플러스면 B가 마이너스고 A가 마이너스면 B가 플러스고 그런데 A에서 B를 뺀 게 음수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데 누가 더 크다는 거지? A하고 B 중에서 B가 더 커. 자 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양수지. 근데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음수지. 그러니까 두 개를 뺐는데 0보다 작은 음수가 됐다는 것은 앞에 거랑 뒤에 거 중에 뒤에 게 더 컸다 그 뜻이야. 그러면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반대인데 반대라는 말은 한 개가 플러스면 한 개가 마이너스라는 뜻이거든. 그런데 B가 A보다 크다는 말은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 B가 플러스 돼야 돼. 맞지? B가 더 커야 되니까. 그래서 B의 부호가 플러스예요. 플러스라는 말은 0보다 크다는 거. A부호는 마이너스가 돼야 돼. 왜? B랑 부호가 서로 반대가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B는 플러스고 A가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럴 때 1번 한번 해볼까? 1번의 점은 어느 사분면에 속할까? 지금 얘는 X좌표가 A인데 A가 0보다 작댔으니까 0보다 작은 거죠. Y좌표는 어때요? 이거를 위로 좀 올려야 돼. 자, 이거 모자라네, 그치? 자, 요 말의 뜻이 요 말이었지. 요 말. 그런데 X좌표가 0보다 작은 거고 얘는 Y좌표가 B잖아요. 근데 B가 0보다 크니까 얘는 양수거든? 그럼 이렇게 돼. 얘가 지금 원점에서 X좌표 0보다 작으니까 왼쪽으로 가고 Y좌표 0보다 크니까 위로 가지. 그러면 어느 사분면인데? 제2사분면. 그쵸? 그래서 1번은요. 제2사분면이 돼요. 자, 2번은 볼까? 2번은 X좌표는 어떻게 돼? X좌표가 A지. 근데 A가 아까 0보다 작았지. 그리고 Y좌표는 AB잖아. AB는 아까 그렇지. 이게 AB니까 AB가 0보다 작았지. 0보다 작았지. 그러면 둘 다 음수음수. 3, 4분면. 멸치 제 3, 4분면. 머릿속으로 그려지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3번은 X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X좌표가 A-B. A-B는 0보다 작다고 문제 되어 있구나. 그치? Y좌표는 AB거든. AB가 또 0보다 작지. 그럼 X좌표도 음수고 Y좌표도 음수니까 제 몇 사분면? 3, 4분면. 제 3, 4분면. 준영이 춤을 춘다. 그 다음에 4번에 X좌표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A. 그러면 A 부호가 마이너스였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곱해졌으니까 플러스가 돼. 그치? Y좌표 한번 보자. Y좌표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부호를 정해줘야 되거든. 잘 봐. 지금 A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로 곱했으니까 요거는 플러스지. 근데 B도 플러스였지. 플러스끼리 더하면 뭐가 돼? 플러스지. 그러면 X좌표도 플러스고 Y좌표도 플러스니까 제 몇 사분면? 1사분면. 1사분면. 자, 그 다음에 5번요. 5번은 X좌표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거든? 이거 아까 우리 플러스. 위에서 플러스라고 조사했지? 자, Y좌표는 어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지. 그러면 X는 플러스, Y는 마이너스. 그렇지. 제4사분면. 그래서 이거는 제4사분면이 됩니다. 이런 거 의외로 잘 나와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면 정리하고 뒤에 더 있구나. 7, 8번까지는 해야 되네. 이 문제. 아직 덜 적었어. 덜 적었어? 찾아. 좋아. 우리 목표가 오늘 뒤에 다 끝내는 게 목표야, 실은. 왜냐면 그래야지 6월부터 시험 대비를 들어갈 수가 있거든. 6월이 내일인데. 6월이라고 해도 6월 달에 수요일이 4주밖에 없으니까. 그쵸. 6월에 수요일 날 오면 한 번에 왔을 때 기출지 2개씩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출지도 하고 또 블랙라벨도 몇 문제 또 하긴 해야 되겠지. 아니 뒤에 거 더 할 거야. 2개만 더 하고 가. 2개만 더 하고. 2개만 더 하고 3분씩 해줄게. 자, 7번 보자. 7번. 자, 두 점이 원점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래. 얘들아, 원점 대칭이면 뭐지? X랑 Y 보고 둘 다 바뀌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4니까 얘는 뭐였겠니? 뭐가 바뀌어서 플러스 4가 된 거야. 그럼 얘가 뭐였을까? 마이너스 4. 그러니까 A-1이 마이너스 4란 뜻이야. 그럼 A는 마이너스를 이항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이겠지? 그 다음 여기가 플러스 2였으니까 B 플러스 4는 뭐였을까? 마이너스 2였겠죠? 그래서 B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라는 뜻이고 B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6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3A 마이너스 B로 가래요. 3A 마이너스 B 3 곱하기 A가 마이너스 3 B는 빼기 마이너스 6 그러면 마이너스 9에 플러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3 되겠지.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가 아까 우리 했던 문제랑 비슷한데 혹시 눈치챘니? 몇 번 문제랑 비슷하니? 근데 선생님 또 냈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맞지? 또 냈네. 왜 냈을까? 한번 보자. 왜 냈을까? 한번 보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 를 볼게요. 숫자 차이지 당연히. 숫자 차이긴 한데 아까는 선생님이 쉬운 삼각형이었고 학교 시험에는 그렇게 쉬운 삼각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한대요. 그래서 좌표축을 그려서 자, A가 마이너스 1,2래. 자, 여기가 점. 여기 직선 될 거예요. 선생님 저절로 보정이 됩니다. 보정이 돼요. 보정이 돼요. B는 2,4래요. X좌표는 이거요. Y좌표는 4래요. 여기가 B래. C는 4, 마이너스 2래요. 4,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세 개를 연결해 볼게. 연결하면 이렇게 돼. 이게 뭐야? 우와. 자, 아까랑 차이점을 조금 알겠니? 아까는 뭐였느냐면 밑변이나 이런 것들이 X축이나 Y축과 서로 평행하거나 수직이어가지고 길이를 구하기가 수월했거든. 근데 얘는 너 뭐를 밑변으로 잡더라도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없어. 얘가 지금 X축하고 평행하거나 Y축과 평행하지도 않잖아. 길이를 구할 수 없어. 물론 나중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면 배우겠죠. 근데 그걸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가르쳐 주세요. 지금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요.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못 구해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삼각형을 구하면 될까를 머리를 써보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사각형은 넓이 잘 구할 수 있잖아.
지금 우리가 좌표축과 평행하거나 수직인 선을 거스는 거 활용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연장해 가지고 잠시만. 네. 빼야 돼. 오케이. 이렇게 직사각형 넓이를 구한 다음에 넓이를 빼주는 거야. 아, 진짜 열받네. 이해갔니? 그러니까 재미있고. 요 삼각형이 내접하는 내접한 이 삼각형을 내접하도록 만드는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삼각형 넓이를 빼줄 거예요. 자, 빼줄 거고 그러면 사각형 넓이부터 구해볼까? 사각형 넓이는 요 가로 길이가 어떻게 되니? 자, 제일 끝점 여기 오른쪽으로 4칸 온 거지? 얘는 왼쪽으로 1칸 온 거지? 그러면 전체 몇 칸인데? 4칸 1칸이니까? 얘들아 생각하고 있는 거 맞지? 나만 생각하는 거 아니지 지금? 5인 거 맞니? 5? 되겠니?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4잖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1이잖아. 맞아? 그럼 4랑 1 합하면 5인 거 맞지?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구해보자. 여기서 여기까지. 요 길이는 자, 여기가 지금 B점의 Y좌표가 4니까 위로 4칸 올라간 거거든? 위로 4칸. C점의 X, 그 Y좌표가 마이너스니까 밑으로 2칸 내려간 거야. 그러면 전체 몇 칸인데? 6칸. 됐나요?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5 곱하기 6 하면 30이겠죠. 그죠? 5 곱하기 6을 하면 30입니다. 30에서 뺄 거야. 누구를 뺄 거라고? 자, 이거 총 3개를 빼줘야 되지. 요거부터 먼저 뺄까? 요 노란색. 자, 요 부분도 뺄 거고, 또 요 부분도 뺄 거고, 또 이 부분도 뺄 거예요. 갑자기 예뻐졌네. 그러면 내가 이제 요 노란색을 1번, 빨간색은 2번, 보라색은 3번 해가지고 차례대로 뺄게. 자, 1번부터. 1번은 얘들아, 여기가 지금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 직각이기 때문에 얘를 밑변으로 두고 얘를 높이 두면 되지. 이 밑변이 어떻게 될까? 밑변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1칸, 여기서 여기까지가 2칸, 3. 자, 요거는 요 점의 y좌표가 4. 그렇지. 요 점 y좌표 2니까 요 2칸이지. 그쵸? 그래서 요 길이는 아까 3이었고 요 길이는 2가 되니까 1번 넓이는 3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3이겠죠. 요게 1번 넓이. 자, 그 다음에 2번 넓이 해보자. 2번. 여기가 또 직각이거든. 여기 직각이니까 요거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1을 할 때 밑변은 5 그대로지. 높이가 중요하겠지. 높이가 어떻게 될까요? 자, 높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여기 위로 2칸 올라간 점이니까 2칸이고 밑으로 2칸 내려왔으니까 높이는 4가 되거든. 그래서 2번 넓이는 5 곱하기 밑변 5 곱하기 높이 4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 이제 3번도 한번 해보자. 3번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요 점의 x좌표 2고 여기 요 x좌표가 4니까 여기 2거든. 2. 그러면 밑변은 2고 높이가 6이지, 그치? 그래서 2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30에서 3을 빼고 10을 빼고 6을 빼면 돼. 그래서 총 19를 빼. 30에서 19를 빼니까 11이겠지. 그래서 넓이는 11이 된다. 자, 나중에 시험을 치면은요. 여기가 막 분수로 나올 거야. 약분, 이건 지금 약분이 좀 깨끗하게 돼서 모양이 예쁜데, 뭐, 여기 1이어서 뭐 2분의 3 이런 것도 나오고 할 거거든. 그래서 숫자 같은 거 잘 봐둬야 돼요. 3분 쉬다가 뒤에 거 하도록 할게요. 시험을 무조건 나왔다.